진행하는 일기법 강의로서 홍산 박지용 총리께서 일기법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답장 인사. 반갑습니다. 교재 13쪽을 같이 봉독하시면서 법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재 13쪽 보시겠습니다. 정전 일기법 1. 일기법에 대해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사학과 대문의 법과 의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시 일기법을 제정하였으며 학원이나 서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 내 작업한 시간 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소리권과 감각함을 기재시키기 위하여 정기 일기법을 제정하였나니라. 여기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당일입니다. 당일이라는 말씀이 3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기는 당일에 쓰는 것인 걸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론이고 아마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일기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요. 생활의 복잡에 사로잡힌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산용사님께서 우리가 목적반조, 가성반조 이 부분을 하시면서 생활의 복잡에 사로잡힌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나십니까? 보통 살다 보면 핑계거리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바빠 이건데 그러다 보면 정작 우리 대종사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공부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당일에 쓴다는 것이 일기법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상시 일기법 1.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정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건수를 조사 비교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시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시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시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건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 된 것으로 건수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갑니다. 4. 문자와 서식에 등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는 따로이 태조사 법을 두어 유념, 무념만을 대조하게 하나니 시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흰콩으로 하고 시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검은콩으로 하여 유념, 무념의 건수를 계산하게 하는 것이니라. 배종사님 당대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 교법이 노고하게 발전이 되겠지만 유무식은 별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자나 서식에 등하지 못한 분이 없으리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배종사님께서는 상시 일기법 중에 대조해야 될 3가지 종목 중에 문자와 서식이 등하지 못한 사람은 유념, 무념 이 2가지만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콩 주머니를 2개를 주시고 하나는 검은콩, 하나는 흰콩 이렇게 양쪽에 차고 이제 내가 유념을 했으면 주일주일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유념, 주일주일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치고 살았으면
문형 뒤에라도 몇 개라도 더문콩을 흰콩 주머니에 넣고, 유념을 했으면 흰콩을 더문콩 주머니에 넣고, 그래서 저녁에 일기를 하실 때 그 주머니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흰콩이 많이 들어있는지 더문콩이 많이 들어있는지 드러나잖아요. 번수로. 그죠? 번수라고 하는 건 숫자를 말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숫자를 말해요. 아시겠죠? 네. 혹시라도 이 유년의 공부를 좀 숫자로 안 하시고 어떤 그 습관을 제거한다든지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방편이지 정확한 공부의 방법은 아니니까요. 차츰 이 공부를 숫자화시켜서 내가 몇 건이 됐든지 내가 유념을 해야 되겠다 하셨으면 그 건을 가지고 몇 번 유념을 했고 몇 번 문형을 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이제 줄이 맞는 공부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유념 문형 공부에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대종사님 반대에도 태조사법 할 수 있도록 흰콩 주머니, 검은콩 주머니 제작하셔가지고 옛날에는 의발을 전할 때 보통 이렇게 법복 납자 이런 걸 제자에게 상수 제자에게 전하면서 법계를 해주면서 특히 육조스님 같은 경우는 야간에 얼른 가라 해가지고 그 복을 가지고 이제 가셨는데 만약에 의발을 전한다 그러면 대산종사님께서는 종법살이 딱 내려오시면서 자선 상사님께 그 유문형 하셨던 그 주머니 있잖아요. 그걸 직접 전해주셨고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서 활발하게 공부가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원불교가 속 깊은 공부인들이 많냐 적냐 이걸 판가름할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솔혹 이제 번수를 쓰셔야 되니까 번수를 계산하는 도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문형 시계 또는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이 유문형 대조하는 그 도구 있죠? 클릭하는 이 숫자 이런 거랄지 이렇게 수첩에다가도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딱 모으면서 유념에 딱 하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을 잡는 공부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야 실은 이 교당이 든든한 저력이 생기고 우리 원불교도 큰 저력이 생기고 세계적으로도 아무리 각기 요동쳐도 요동하지 않을 그런 큰 정신적인 바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잠깐 들려드리면 사람이 이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뭐 의식, 추 이렇게 뭐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동, 정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요건을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하든가 정하든가 두 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루를 세 때로 나누었으면 아침, 낮, 밤 이렇게 되는데 아침과 저녁은 아침과 밤은 정하는 것이 주로 큰 대의적으로 맞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와 유사 다르게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많은 수가 아침 저녁은 주로 정합니다. 고요하게 계시고 낮에는 동합니다. 이게 이제 때로 놓고 봤을 때는 동과 정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기준으로 이제 사시면서 동과 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낮에 있을 때라도 내가 정하면 그때가 정할 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잘 이해를 들어보세요. 내가 서로 아침이라도 움직여야 될 때가 있으면 움직이는 것이 됩니다. 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때를 잘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정할 때 공부는 무엇이 체가 될까요? 그렇죠. 수양과 연구. 과목으로는 연불, 좌선이 수양이고, 또 연구 과목으로는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기. 이것이 이제 과목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한다. 동할 때는 무엇이 체가 될까요? 정기 훈련 기간에는 상실기, 주의, 조행 이것을 이제 그 작업치사 과목으로 공부는 하지만 동할 때에는 그 공부하는 요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실 훈련법 중에 상실용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거기 제1조가 아주 요긴한 법입니다. 1조. 그래서 응용하는데 언제나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것이 정할 때 아주 요긴한 법입니다. 그러면 이거 같이 따라다니는 종목이 2조와 6조입니다. 동할 때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그냥 바로 응용하는데 언제나 생각을 취소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취소가 적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앞에 2조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2조는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태를 보아 미리 연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1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응용할 때 언제나 생각으로 취소하기를 주의하시고 그의 의의를 지내시고 나서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6조입니다. 상승문 조장 6조.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동할 때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할 때는 대체적으로 어떤 표준을 가져야 될까요? 정할 때 공부의 과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경전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의지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석반 후 설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연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입니다. 과목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제 생활의 독잡이라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지만 또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이 뻔히 압니다. 공부 오래 하시고 경전 많이 보시고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은 뻔히 알아요. 뭘 해야 될지. 근데 실제는 안 해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이해되시죠? 신라면 뭐예요? 사보임물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말씀하신 이런 수양 과목 연불자선이나 경전, 강연, 회화, 의두, 또 경전 연습, 의두 연마 이런 데 공부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할 때 그 요법으로 하는 공부, 정할 때 공부가 어떻게 보면 밀도가 약해요. 밀도가. 그래서 이 훈련을 계기로 조금 더 마음을 추어잡아가지고 서원을 일으키셔서 동할 때든 정할 때든 어떻게 해서든지 서원이 일어나고 수양심이 일어나고 영심이 일어나고 또 취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해서 이가 세 가지 힘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든지 못 되었든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분수를 계산한다. 이것이 유문형 공부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족이나 이러한 수첩 이런 데 발을 정자를 쓰신다든지 숫자를 세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천재고 머리가 좋아도 그걸 읽을 때 정확히 숫자에 오차가 없이 기록해내는 건 어렵습니다. 이런 도구가 없이는 어려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정신의 힘이 갖춰져서 하루를 그냥 1초처럼 순간으로 그냥 딱 일심으로 사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서야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24시간을 많이 쪼개셔야 됩니다. 쪼개셔가지고 그때 그 정해진 그 시간 구간 동안 내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했는지 안 했는지를 숫자로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 앞에
먼저 작정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유념하는 습관을 길드셔야 되니까 먼저 유념을 이렇게 단전에다가 단전주 공을 딱 대고 숨을 들어마셨다가 땡 치면은 하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쭉 한 7번 세는 동안 10초 정도 1, 2, 3, 4, 5, 6, 7 쭉 내뱉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숨을 딱 들어마시고 기다렸다가 정을 땡 치면 둘 이렇게 해서 33번을 하게 하셔요. 이거 다 가르쳐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신고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좌선법을 정독을 해요. 단전 좌선의 요지, 좌선의 방법, 좌선의 공덕, 단전주의 필요 이거를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다 박으라고 그러셔요. 이렇게 딱 대고 막. 그래서 그 책을 갖고 다니면서 같이 또 공부를 하고 그것이 끝나면 일상수행요법을 같이 외우고 단전에다 대고 200번씩 단련을 해요. 그때는 막 아프게 세게 막 부릅니다. 하나, 둘 옆에서 구령을 하면 배가 저 뒤에 척추까지 뚫어지도록 세게 200번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막 흐름이 나오고 막 그 현상이 나타나요. 배가 울렁울렁 하니까 소화가 됐는지 어쩌는지 흐름도 나오고 또 배도 좀 따뜻해지고 그리고 여기가 아프니까 느낌이 좀 살아나는 이렇게 되면 그 상태로 좌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쉽다. 들이마시면서 온몸에 있는 화기가 쭉 내려와가지고 아래로 쫙 내려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마시면서는 들어마실 때 그러네요. 들어마시면 온몸에 화기가 밑으로 쭉 내려온다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내쉴 때는 단전을 꼭 지그시 누르면서 몸에 있는 수기가 등을 타고 이렇게 여기로 올라간다는 물기운과 불기운이 서로 교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호흡을 또 이사장님께서는 세라고 그러셔가지고 세다 보면 정신이 발정하고 단전의 기운이 탁 어려있을 때는 숫자가 그런 대로 세져요. 그래서 하나 둘 잘 세다가 어딘가 보면 너무 매색에 있고 놓쳐요. 그럼 다시 또 처음으로 가고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쩔 때는 사인펜을 들고 발음점대로 써봤어요. 몇 번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랬더니 한 30분 동안 160번부터 한 200번 사이 조금 더 그 정도 숨을 들었다 들이셨다 내셨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어떻게든지 용을 써가지고 단전에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감 잡는 이 공부 이걸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이제 의디오마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없이 많은 이제 경전이나 이런 내용들 가지고도 하지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내가 정확히 잘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경을 읽고 경 읽는 것이 끝나면 아침기도 노래를 부르고 아침에 이제 국민체조가 있잖아요. 국민체조를 탁 합니다. 그러면 앉아있을 때 다리를 이렇게 탁 결과보자를 했다가 풀면은 가렵기도 하고 이런 골반도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데 체조를 통해서 이제 온 전신을 싹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대중들이 같이 이제 사무실로 가가지고 경전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교당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스승님들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 많이 절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아시다시피 집에 어른이 계시다가 어른이 나가시면 애기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환호성을 지고 막 그동안 뭐 했다고 그러잖아요. 삼성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안 계신다든지 또 우리 전 원장님이셨던 신산 어르신이 안 계시면 마음이 이상하게 편해져요. 그래갖고 안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정작 해야 될 일은 뒷전이고 이런 식으로 삽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같이 계신다는 거. 그렇게 그냥 공부를 별도로 안 해도 돼요. 실은 어르신들이 계시면 마음이 탁 묶어져가지고 왠지 모르게 이렇게 정신이 나고 막 모든 일이 차서 있게 되고 챙겨지는데 갑자기 어르신이 안 계시면 몸대 쳐다보고 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큰 소원도 같이 필요하고 또 어르신들 모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교당이 복이 있어야 세워지는 곳이라고 하고 저렇게 큰 법 있는 어르신을 여러 교도님들이 만나셨다는 것도 참 복이 많으신 것 같고 계실 때 이런 큰 법당에서 그 법을 잘 배우셔가지고 동할 때 정할 때 그걸 잘 알아차리시고 해찰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어떻게든지 공부를 잘 열심히 하셔서 삼대력이 완만한 부처의 인격을 이루시는 교수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 훈련이 있기 때문에 한자라도 더 보게 되고 마음을 더 묻게 되고 뭉치게 되고 그러지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저희도 못 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스승님이 계시고 이런 훈련에 장에 나가게 되고 또 법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은연 전에 그 법에 젖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